똑똑똑 건강하세요. 똑똑한 치료사 피지오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수술을 하시고 각도로 안 나오시는 분들, 지금 CPM이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성별 나이를 불구하고 받는 수술이 바로 무릎 수술인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고, 젊으신 분들은 레저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는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수술하고 각도가 잘 나오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많으셔서 무릎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공관절은 우선 최대한 빨리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후 목발이나 보조기를 떼기 위해 체중 지지 전 단계 재활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재건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논문에 나와 있기로는 3주 이내 적어도 120도 정도 각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120도. 관절 가동 범위를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통증과 쓰지 못해 떨어지는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지지부터 먼저 하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통증 있는 상태로 체중 주는 것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절 가동 범위를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무릎 각도가 120도 정도가 안 나오신다면 웬만하면 관절 가동 범위 운동만 추천드립니다. 무릎 각도가 90도도 안 나오는데 걷는 훈련만 하신다면 경험상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각도 증진이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바로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준비물은 아픈 몸뚱아리, 그리고 벽 가까이 누울 공간, 약 10분의 운동 시간입니다. 자, 무릎 구부리고 자 준비해 주세요. 자, 운동 들어갑니다. 네, 우선 안 아픈 다리로 아픈 다리를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는 안 아픈 다리가 도와줘서 올리시면은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주실게요. 쭉 내려주시고 여기서 약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약 10초 정도 유지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올리실게요. 네,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벽을 슬라이딩 하시면서 천천히 내리실게요. 그렇죠. 벽을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무릎이 땡기듯이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무릎 수술하시고 나서 초기에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땡기듯이 아픈 것은 좀 참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천천히 다시 내려보실게요. 쭉 내리세요. 네, 아마 데니오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진 않으실 거예요. 특히 초기시라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지만 최대한 구부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주시고 그 끝범위에서 약 10초 정도 버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좀 더 해볼게요. 자, 쭉 내려주세요. 네, 3분 동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내려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렇죠. 다시 내려주시고. 네, 보시면은 이제 엉덩이와 벽 사이 공간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은 무릎을 구부릴 때 정확하게 구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으시고 무릎 관절 가동 범위가 좀 나오신다면은 벽과 엉덩이 사이 공간을 좀 좁히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벽을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무릎이 더 많이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다시 올리시고 그렇죠. 다시 내려보실게요. 네, 조금만 힘내세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내려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올리실게요. 그렇죠. 네, 좀 많이 아프죠? 네, 조금만 힘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좀 쉬우니까 네, 버텨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할 건데요. 보시면은 좀 쉬면서 숨 좀 고르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넥스트 다음 영상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 숨 고르시고요. 네, 숨 크게 쉬세요. 네. 쉬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힘내주시고 자, 두 번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인데요. 무릎 사이에 수건 정도 하나 깔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깔아주신 상태로 그 수건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수건을 누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약간 다리가 들리겠죠. 그때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다시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쫙 펴주세요. 쭉 펴주시고 그렇죠. 쭉 펴주시고 유지해주세요. 그렇죠. 유지한 다음에 다시 내리시고 다시 수건 누르시고 자, 발 살짝 올라가 주세요. 발등 올리시고요. 그렇죠. 발등 올리시고 수건 눌러주신 다음에 그렇죠.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발등 올리시고 수건 쫙 눌러주세요. 오금으로 수건을 누르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쪽 손으로 이제 손을 허벅지 앞쪽에 대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수축하는지 만져보시면서 느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무릎 수술 초기에는 부종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종 관리를 잘해주면 통증 없이 많은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부종이 잘 관리가 안 돼서 무릎이 많이 부어 있다면 관절을 구부릴 때 관절 내 공간이 없어서 통증만 더 크게 하게 하고 무릎은 잘 구부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무릎의 부종을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무릎 수술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 운동과 여러가지 도수치료 테크닉을 통해서 무릎 부종을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통증 없이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확보되셔서 환자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자랑이고요. 자,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수건을 좀 눌러주세요. 그렇죠. 다시 구부렸다가 네, 천천히 자, 발등 올리시면서 자, 오금으로 수건 눌러주시고요. 수건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올렸다가 다시 수건 눌러주면서 네, 발등 올리시고 그렇죠. 등척성으로 그렇죠. 눌러주시고 다시 쭉 올려주시면서 무릎 눌러주세요. 네, 등척성 운동이란 말은 관절 내 근육의 길이가 변화 없이 네, 정적인 자세에서 근육에 힘만 들어가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알아두시고 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또 자세를 바꿔볼게요. 처음 하셨던 동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건은 옆으로 치워주시고 그렇죠. 베개 찾아와 주시고 베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불편하면 운동 잘 안 돼요. 자, 벽과 엉덩이 사이 공간 잘 체크해 주시고 너무 멀지 않게 네, 체크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동작 똑같이 3분 진행할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자, 다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안 아픈 다리로 자, 쭉 눌러 주세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눌러 주시고 네, 끝에서 한 10초 정도 버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리시고 그렇죠. 쭉 올려주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자, 최대한 내려주세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네, 끝까지 가셨으면 거기서 10초 버티세요. 그렇죠. 10초 버티고 다시 올려주시고 그렇죠. 데니오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안 구부려 주시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관절 가동 범위를 구부려 주시고
거기서 10초 유지하는 거 잊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벽과 슬라이딩 되도록 내려주시고, 그렇죠. 다시 올려주시고.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릎을 수술하시고 초기에는 부종 관리 잘 해주시고, 어쨌든 그 최종 목표는 관절 가동 범위를 빨리 확보해 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정방 십자인대 재건수 같은 경우에는 3주 이내 120도 각도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이, 무릎 각도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 지지 훈련, 스는 훈련, 목발로 걷는 훈련,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주시게 되면 오히려 무릎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때 무릎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CPM이라는 관절 가동 범위 하는 수동 운동 장치가 있는데, 그걸 계속 해주시면서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벽에다 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꼭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려주시고 거기서 10초 정도 버텨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시고. 운동할 때 땡기듯이 아픈 거는 좀 참고 해주셔야 돼요. 땡기듯이 아픈 거는 참고 해주셔야지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너무 무릎이 쑤시면서 아프시다 그러면은 내리는 강도를 좀 줄여주시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빨갛게 되고 붓고 열나고 아프다면은 운동하실 때 운동 강도를 줄여주셔야 되고, 아예 그 운동을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심해졌을 때는 모든 운동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웬만한 통증은 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렇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10분짜리 운동 만들어 놨는데요. 무릎 수술 재활 운동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약 먹는 것처럼 재활 운동 잘 챙겨 드세요. 뿅!